요즘 뉴욕 주식시장을 보면은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의 와중에도 전혀 아랑곳 없이 전진 또 전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주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월가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한번 볼까요? 어도비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전자소매업체들을 만들고 구축하고 하는 제작하는 그 도구가 어도비로 다 합니다. 어도비 플래시 여러 가지 그 개량된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속속 나오죠. 이걸 사용해서 최신 유행하는 쇼핑몰들을 온라인상에서 입맛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품을 구비해 놓고 전 세계를 통해서 마구 팔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상점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 어도비 도구 때문에. 그런데 이 어도비 도구를 구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주 소액의 사용료만 내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화지요. 렌탈. 그래서 이 업체의 그 실적이 계속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거 보세요. 지금 최근 한 3, 4년간 천천부실 올라갑니다. 야, 저걸 미리 알았으면. 어도비가 이렇게 혁신 그 도구를 계속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클라우드화해서 이렇게 성공할 줄은 본인밖에 몰랐겠죠. 아마 또 친구가 아주 진짜로 믿는 친구가 있었다면 같이 동참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매 분기마다 매년마다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그 성취를 아마 그때그때 따라잡는 이런 그 플레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최신 트렌드를 앞장서가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화라는 시대의 트렌드, 아마 자본주의의 종착역 같기도 하고요. 클라우드화가. 그래서 이게 지금 모닝 서프라이즈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클라우드화의 대표 또 상징인데, 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도구, 사무 도구, 수단 이런 것들을 또 오피스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피스 도구도 전부 렌탈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군요. 오라클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주가가. 오라클은 한때 아마 옛날 9세대라야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공룡, 황제, 이 컴퓨터 황제였습니다. 오라클, IBM 이런 회사들이. 근데 이 회사들이 한때 지난 한 10년간 완전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왜냐니까 옛날 구형 컴퓨터는 이제 시대가 사라졌거든요. 클라우드가 시대가 되면서 옛날 이 회사들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직접 팔고 그것을 또 가동시키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까지 설치까지 다 팔아먹었습니다. 엄청난 고가로 팔아먹었는 그 최고 회사들이었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화 되면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아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못 팔아먹죠. 이 회사들 다 죽었다가 까무러쳤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이 클라우드화에 동참해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사용자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풀기 시작했죠. 클라우드화로, 렌탈로. 그래서 지금 IBM이나 오라클이 다시 클라우드의 대장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렌탈로 간단한 사용료만 내고 쓰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화되고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계속 해나가고 마음껏 지금 꽃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기도 없고 미중 무역전쟁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화 시대는 이게 대표적으로 오늘 보여준 상징이지만 큰 트렌드가 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죠.
공유 차량, 우버, 공유 주택, 공유 호텔, 에어비앤비, 뭐 공유 사무실, 위워크, 전부 다 공유 경제가 바로 클라우드화입니다. 소유의 종말. 그래서 최소 이용료만 지불하고 이제 유지해 나가는 사회 소사이어티가 바로 클라우드 소사이어티로 이제 가는 게 꼽히고 있고 지금 뭐 만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잡고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한국에서는 여기에 소외되면 도태되겠죠. 다행히 한국에서도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더 좋은 비전이라고 최근에 많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클라우드화를 표방하고 클라우드의 그 특징을 가장 민감하게 드러내면서 세무회계로부터 시작해서 ERP, 중소기업을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이 ERP 시스템은 이미 오라클이나 IBM에서 다 가지고 있는 옛날 그 전통적인 그 소프트웨어, 사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오라클이나 IBM에서 직접 이제 렌탈로 한국까지 시장에 침투하면은 여기에 또 대응을 해가지고 맞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공룡과 싸울 힘이 되겠는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힘겨운 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지는 매 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부대낀다 하면은 순식간에 또 주가가 떨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기특하게 지금 뭐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 공룡들이 자꾸 시장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클라우드화에 이제 뒤늦게 참여한 회사들이 이 대기업 그룹들의 SI 업체들이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룹사 전체의 그 사무 자동화 통합 시스템화하는 컴퓨터화하는 대표 회사들인데 좀 뭐 재벌 회사들마다 다 하나씩 있죠. 삼성 SDS, SK CNC도 있고 LG 뭐 CN 뭐 하여튼 이런 붙여가지고 대기업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시스템 통합만 하다가 이제 사실 그조차 필요 없어졌습니다. 뭐 다 렌탈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러한 그 클라우드 회사들한테 작은 사용료만 내고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클라우드와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뒤늦게 지금 전환해가지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컨텐츠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컨텐츠. 이 렌탈할 컨텐츠가 있어야죠. 그 시스템 통합 작업하는 이 컴퓨터와는 열심히 했지만 팔아먹을 콘텐츠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창의력을 요구하고 창의적인 영역 그걸 개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놨다면 그 데이터 센터를 렌탈하는 그 창고 빌려주는 역할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대량으로 만들어 놨을까 아직까지 과연 전 세계 이 클라우드 업체하고 경쟁이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클라우드화에서 역량이 이제 없는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같이 동참할 만한 클라우드 회사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이 클라우드에는 엄청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렌탈 빌려주고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보관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거기서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장해야 되고 거기에 엄청난 메모리 칩이 들어갑니다. 물론 인공지능 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메모리 칩은 점점 더 소량 단축화돼야 되고 고집적화돼야 되고 그 작은 용량 안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메모리 칩 세계 1등, 2등이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가 사회가 점점 더 확산되고 개발가 되고 꽃을 피울수록 계속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창의력, 인공지능의 그 두뇌 역할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그게 몸체 역할은 계속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클라우드주 있다.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다.